지난주 무인도에서 밤을 보내기 위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잠자리를 만들었었죠. 산속의 우리네 온돌 방식을 이용해서 집을 지었던 이용희 도전자. 물을 주워서 이렇게 따뜻하게 데펴놨습니다. 미리 파둔 땅 속에 달궈진 불과 숯을 넣고 묻어주는데요. 이렇게 해두면은 내일 아침까지 끄떡 없습니다. 땀납니다. 땀나. 정말 아이디어 한번 기가 막힙니다. 과연 방 안에도 효과 만점일지 그 온도는 얼마나 될까요? 또 나왔습니다. 60도 넘는데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예, 주무세요. 예. 절벽의 틈 사이를 이용해서 잠자리를 만들었던 김종도 달인. 식사 후 남은 숯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작은 화덕을 만들어 내부 난방을 시도했는데요. 네. 연기 안 맞아요? 연기요? 예. 진짜 농담이 전혀 안 맞아요. 신기하기도 바위벽을 타고 곧장 밖으로 빠져나오는 연기. 저 위로. 네.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잠버리 심한 분은 절대 이런 방법 쓰시면 안 됩니다. 많이 주십시오. 네, 해주세요. 네. 움직이지 말고 얌전히 잘 자요 달인. 이때 페트병에 바닷물을 담고 있는 이창윤 도전자. 이 바닷물을 담아서 제 아지트에서 보온을 할 겁니다. 바닷물이 채워진 페트병을 장작불 옆에 놓고 데우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페트병 속의 물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요? 뭐야? 우와. 계속 올라가. 무려 72도. 아니 이거 안고 자면 진짜 더워요. 덥다는 말과 동시에 나온 저건 입김 같은데요. 아무쪼록 부디 따뜻하게 주무세요. 지금부터 최강 생존 달인을 가리기 위한 1라운드 대결이 펼쳐집니다. 밝게 떠오른 달만이 제작진을 반기는 고요한 새벽. 무인도에서의 피곤한 하루를 마감한 세 사람도 고온히 잠들었는데요. 이게 대결인 줄도 모르고 평온히 잠자고 있는 세 남자. 과연 최상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보금자리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제작진 가장 먼저 이창윤 도전자의 보금자리를 향했는데요. 페트병을 꼭 품은 채 잠든 이창윤 도전자. 일단 이창윤 도전자의 보온 유지 도구인 페트병의 온도부터 확인하고 대결 과제 확인을 위해 아무것도 모른 채 잠자고 있는 도전자를 깨웁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좀만 일어나주세요. 왜 무슨 방법을? 죄송합니다. 잠깐이면 돼요. 이창윤 도전자가 누워있던 자리의 온도를 재보는데 확실히 바깥 온도보다는 높지만 온도가 많이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7.2. 이번엔 활활 타오르는 화덕 옆에서 취침 중인 김종도 달인을 찾아갔습니다. 500도, 590. 잠시만 일어나주세요. 왜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일어나주세요. 잠시만. 무슨 일이세요? 예, 잠깐이면 돼요. 죄송합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일으키는 김종도 달인. 과연 그 온도는? 20.3도로 이창윤 도전자의 보금자리보다는 조금 더 훈훈한 온기를 자랑합니다. 혈기 넘치던 이용희 도전자의 잠자리 방문을 위해 걸음을 재촉하는 제작진. 땅속에 뜨거운 돌과 숯을 넣어 전통 온돌 방식으로 보온 유지 효과를 누렸던 이용희 도전자. 과연 보온은 잘 되고 있을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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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춥죠? 예? 잠깐만이면 되거든요. 잠깐만요. 비몽사몽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신없는 이용희 도전자를 뒤로하고 온도를 재보는 제작진. 바닥으로부터 나오는 뜨거운 열기, 그 온도가 무려 42.7도. 철옹성을 능가하는 보금자리를 만든 이용희 도전자가 1라운드 승리를 거둡니다. 어느덧 무인도의 아침이 밝아오고 세 사람은 모르게 진행된 간밤의 대결. 제작진 승리자인 이용희 도전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데요. 예, 저희가 잠자다 새벽에 깨웠잖아요. 예. 사실 얼마만큼 따뜻하게 이렇게 보온을 유지하는데 용희 씨가 승리했어요. 진짜요? 예. 대단한데? 예, 감사합니다. 연기가 솔솔 피어나오는 이곳. 아쉽게 1라운드 대결에 패한 김종도 달인의 숙소인데요. 안녕하세요. 몸이 좀 뻐근하네요. 뭐래요? 네, 여기 가만히 이렇게 이제 안 데이려고 의식을 하면서 가만히 자려고 노력했더니 몸이 좀 뻐근합니다. 단점은 있네요. 춥지 않은데 여기 기준으로 해서 화덕 주고 그러면 많이 덥고 이쪽은 그래도 괜찮고. 반대로 엎드리면 되잖아요. 제작진 진작 좀 알려주지 그랬어요.
지난밤 가장 추웠을 것 같은 이창현 도전자 잘 주무셨나요? 네, 잘 주무셨어요? 여기 근데 해가 일찍 뜨네요, 지금. 바닷가 필요해서 그런가. 빨리 가야 되는데? 어디 가시는데? 물 넣어드려요. 물이요? 예. 도대체 아침부터 어디서 물을 구한다는 건지 일단 이창현 도전자를 따라 산으로 향하는데요. 이리저리 둘러보는가 싶더니 두건을 펼치는 이창현 도전자. 펼친 두건으로 나뭇잎을 훑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지금? 여기가 네. 지금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을 끝내기 무섭게 고개를 젖힌 채 입가로 두건을 가져가는 이창현 도전자. 나뭇잎에 맺힌 막대 맑은 이슬을 식수로 이용하는 건데요. 상쾌해 보이죠? 아침 이슬. 아침 이슬? 마시고 나면 찌꺼기들은 걸러지게 돼 있죠. 예, 일주로 1시간 안에 물을 얻지 않으면 이 물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꼭 일주일로 1시간? 예. 그래서 꼭 1시간 이내에 물을 이렇게 적셔서 마셔야 됩니다. 이 나무는 좀 번개 맞아가지고 이 나무가 지금 날아간 것 같습니다. 와. 이 나무는 아주 오래된 나무인데 역시나 물을 찾고 있는 이용희 도전자. 굳이 물이 없더라도 이런 걸로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무인도에서는 모든 것이 자원이 되는 법. 이렇게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솔잎을 통해서 식수를 해결하는 건데요. 솔잎으로는 부족했던지 국화꽃잎을 맛있게 씹어먹는 이용희 도전자. 씹어만 보십시오 한번. 제작진도 국화꽃 식수에 도전해봤는데요. 향이 쫙 퍼지게. 이렇게 뱉어버리면은 이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이 국화꽃 같은 경우에는 뭐 약초로도 많이 사용하고 뭐 식용으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뭐 국화빵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침부터 제작진에게 큰 웃음을 선사해주는 이용희 도전자. 그때 절벽을 뛰어다니는 김정도 달인. 와 오늘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물이 발견했습니다. 이게 내려올 수도 있어. 흐르죠? 모래를 한번 던져볼까요? 나무가 물도 품고 있어 원래. 무인도에서 물 가장 쉽게 찾는 방법 중 하나가 이렇게 해변가를 따라가다가 이 절벽 같은 곳을 잘 유심히 보게 되면 물이 흐른 흔적이 보여요. 사실 이런 물들은 입을 대고 이렇게 마시기 힘들거든요. 물은 있으나 마실 수가 없으니 이것이 바로 그림의 떡. 그러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생존의 달인 김정도. 절벽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을 쉽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끈을 이용해서 물을 한 곳으로 흘러내리게 만든 후 통에 받아주면 끝. 아까워. 한 모금 쭉 들이키니 그 어떤 진수성찬을 받아도 이렇게 맛있게 먹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2라운드 대결. 바로 오염된 물을 식수로 만드는 게 대결 과제. 흙이네. 되게 안 좋네요. 나무 썩은 것도 있고 탭이. 많이 더럽죠? 많이 네. 넣었죠. 흙은 물론이거니와 썩은 나무까지 섞여 있는 보기만 해도 인상 찡그러지는 이 오염된 물. 이번 라운드는 건더기. 물 정수하기입니다. 황당하게 그지없는 대결 과제에 불만이 쇄도하고 왜 이래요, 지피님 저희한테 왜 이러세요? 예? 저희한테 왜 이러세요? 왜요? 친해지고 싶어요. 자꾸 갈라가요. 대결이잖아요. 난 따로 물도 아까 구했는데 예. 좋습니다. 티 한 점 없이 깨끗한 일반 생수의 경우 수질 측정 결과 300ppm 이하인 반면 건더기가 둥둥 떠있는 오염된 물은 700ppm 이상. 200대 가까운 물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걸 먹고 500대 정도의 물을 먹고도 살아남았다 이러면 제가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창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래서 뭐 방법은 나중에 보시죠. 화이팅! 파이팅! 힘차게 파이팅 한번 외쳐주고 오염된 물에 정수에 나선 이용희 도전자. 사용하려는 양말 아직 깨끗한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건 사용했던 거 이뭐 스커트고 이거는 제가 사용했던 티셔츠입니다. 이걸로 물을 정수하려고 합니다. 가방에서 주섬주섬 옷가지를 꺼낸 이용희 도전자. 먼저 지지대 역할을 해줄 나뭇가지를 땅속에 박아주고 그 위에 차례대로 스카프와 양말, 티셔츠를 올려주는데요. 마지막으로 티셔츠 위에 돌을 올려주면 완성. 이 돌이 축이 되면서 딱 티셔츠가 쏠리게끔 해서 물이 아래로 똑바로 떨어질 수 있게끔 이 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돌이.
티셔츠와 양말 그리고 스카프를 이용한 이용이표 정수기. 보기엔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과연 정수가 가능할까요? 조심스레 오염된 물을 붓는 이용이 도전자. 총 3단계의 정수 단계를 거치는 셈인데요. 김종도 달인과 이창현 도전자 역시 궁금함을 한가득 안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물 위를 둥둥 떠다니던 이물질은 모두 제거가 됐네요. 자, 예, 자, 체크하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깨끗해진 물. 과연 그 결과는? 686. 기대 이하의 수질에 아쉬워하는 이용희 도전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희 도전자를 지켜보던 이창현 도전자가 두 번째로 물 정수에 나섭니다. 이게 정수기 역할을 할 거예요. 페트병을 이용한 생존 방법을 모조리 보여주는 이창현 도전자. 페트병을 주워 들더니 모닥불을 피웁니다. 숯이 모든 거를 다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타오르는 모닥불에 숯이 만들어지는 동안 페트병에 헝겊과 모래, 자갈을 번갈아가며 담기 시작합니다. 첫 조각, 예. 그다음에 아주 얇은 모래, 모래. 그다음에 조금 중간 모래, 그다음에 여기가 숯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큰 약간 중간 큰 돌, 네. 모래, 그다음에 아주 큰 돌. 이게 바로 이창현표 정수기. 붓겠습니다. 모래와 모닥불로 만든 숯, 자갈을 차례로 넣어 완성한 페트병 정수기를 거꾸로 세운 다음 천천히 오염된 물을 붓기 시작하는 이창윤 도전자. 입자가 다른 자갈과 모래가 조금씩 물을 흡수하는데요. 물이 아래로 향할수록 이 물질은 걸러지고 조금씩 맑은 물이 흘러나옵니다. 오, 나온다. 오, 깨끗하다. 제작진의 감탄을 자아낸 이창윤 도전자의 페트병 정수기. 과연 원하는 수치의 물을 얻어냈을까요? 신기하다. 자, 오염도 측정합니다. 그 결과 624. 해병대 동생보단 낫다. 한편 김정도 달인은 증류해서 먹는 게 좋죠. 걸러서 먹는 것은 그냥 필터링밖에 안 돼요. 찌꺼기 그런 거지. 갑자기 신고 있던 양말을 벗는 달인. 뭘 하려는지 도통 알 수가 없는데요. 물을 담을 통 위에 양말을 씌우더니 오염된 물을 부어줍니다. 그리곤 양말에 남은 물기까지 꾹꾹 짜내 통에 모은 후 물이 끓어온 증기를 모닥불 위에 그 물을 올려주는데요. 그래서 그걸 다시 증류한 상태를 먹을 예정이에요. 양말로 이물질을 걸러주는 정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을 데워 증류의 단계까지 거치겠다는 김종도 달인. 이제 더 이상 날아가지 않도록 뚜껑을 그때 덮어주면 됩니다. 천 위에 올려뒀던 뚜껑을 들어 올리자 보이십니까? 송글송글 뚜껑에 맺힌 수증기. 이것도 다 물이네. 다 물이죠. 코펠에 씌워뒀던 천이 수증기로 인해 흠뻑 젖었습니다. 오, 이 하얀 증류된 물로 젖어 있는 천을 들고 물을 짜내는 김종도 달인. 한 방울 한 방울 귀중한 물이 모습을 드러내고 에게 겨우 요만큼이에요? 이건 좀 측정 양이 중요한 게 아니면 측정이잖아요, 그죠? 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번 대결이. 그렇죠. 예. 측정이긴 한데 일단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측정하면 되세요. 정수와 증류를 거친 김종도 달인의 물. 지금 바로 마셔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오, 야, 대단하신데요? 2라운드에서 김종도 달인이 1승을 거머쥐며 현재 스코어 1대 0. 또다시 해는 저물어가고 이제 마지막 라운드만 남겨진 상황. 가장 이렇게 후회됐던 시기도 있어요.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한 순간.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아버님한테 술을 못 받아봤어요. 그렇게 밖에서는 말썽 많이 피우고 술 그렇게 먹고 다녔는데 그 진짜 그 당신한테는 술 한 잔 못 받아본 게 참 아쉽고요. 돈이라는 것도 잃지만 다시 열심히 하면 벌 수 있지만 사랑이나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떠나면 돌아오지 않잖아요. 많이 미안해요. 배움에 대한 갈망이 큰 이용희 도전자. 밖에 나와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그런 개인적인 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그런 출신이라든지 그런 학력 같은 거를 엄청나게 밖에서 보니까
정말 전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는데 공부 안 하고 논 거 그게 제일 후회되죠. 한때 전투 헬기 조종사였던 김종도 달인. 이 헬기 조종사를 간두신 이유가 뭔가요? 사실 저 굉장히 아껴주고 사랑해주던 그 선배 조종사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피치 못할 사고로 이제 헬기 사고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나도 얼마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떠나보낼 수 있구나, 아니면 나도 그렇게 떠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꿈을 쫓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런 걸 고민하게 됐고, 결국은 이제 가정의 행복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올해 지금 와이프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더 싫어합니다. 마지막 최종 라운드 1시간 안에 불을 피워라. 누가 가장 빨리 불을 지피느냐예요. 제가 또 가장 빨리 불 붙이는 건 또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예. 저는 이거 예상했어요. 선생님 뭐 하세요? 두리번. 아, 가장 빨리 불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지금 찾고 있습니다. 뭘로 해야 그래요? 되지? 시작하세요. 말 떨어지게 무섭게 각자 불 피울 재료를 구하러 달려가는 세 사람. 이번 대결로 승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한 채 양보도 없이 치열했습니다. 양손으로 가슴에 대고 불을 붙일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창현 도전자는 어떤 방법으로 불 피울 생각이세요? 부들이? 다른 도전자들이 본격적으로 불 피우기에 들어갔음에도 아직도 재료를 찾아 헤매는 김종도 달인. 접이식 칼. 휴지하기 좋은. 그걸로 불을 붙이나요? 네, 이걸 붙이는 게. 본격적으로 불 피우기 시작한 두 사람. 하지만 아직도 부싯돌을 찾아 헤매고 있는 달인. 이번 3라운드는 이용희 도전자와 이창현 도전자 이 두 사람만의 대결이 되는 걸까요? 미동도 없이 불을 피우기 위해 쉬지 않고 양손을 움직이는 두 사람. 그러나 여전히 부싯돌을 찾고 있는 김종도 달인. 대체 어쩌시려고요? 불 피우기에 점점 더 박차를 가하는 두 사람. 저기요, 달인, 이제 부싯돌은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힘이 빠졌는지 주저앉아 버리는 이창현 도전자. 살을 빼야지 이거. 이것이 젊은 피의 힘인가요? 계속해 있는 힘껏 나무에 마찰을 가해주고 있는 이용희 도전자. 달인, 이제라도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 부싯돌 찾아 헤맨 지 40분. 바로 그때 오케이. 달인이 원하던 부싯돌을 찾은 걸까요? 대결 장소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달인. 다른 두 사람보다 늦긴 했지만 아직까지 희망은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힘이 빠진 이창현 도전자가 잠깐 쉬고 있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바빠진 달인의 손놀림. 접이식 칼등으로 부싯돌에 마찰을 일으켜 불을 피울 생각인가 본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석영이 많이 들어있는 차돌 같아요. 한층 더 빨라진 손놀림. 두 도전자를 견제하는 눈빛 또한 바쁩니다. 과연 양손으로 나무에 마찰력을 가하는 방법의 이용희 도전자와 잠깐의 휴식 시간은 있었지만 보호드릴 방법을 사용해 불을 피우고 있는 이창현 도전자. 그리고 늦게 찾은 부싯돌로 불을 피우고 있는 김종도 달인.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때 달인의 지푸라기에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바람을 불어 작은 불씨를 만들어낸 김종도 달인. 조금만 더. 무슨 냄새? 뒤돌아 달인을 본 이창현 도전자 고개를 떨구고 맙니다. 이용희 도전자 역시 흘러오는 냄새에 깜짝 놀라 뒤돌아보는데요. 모두의 시선이 김종도 달인에게 고정된 바로 그때 자신들보다 한참 늦게 시작한 달인의 성공에 망연자실한 두 사람. 살을 빼야 돼. 너무 긴장해. 입이 막 바짝바짝 타네요. 막 어슬렁어슬렁 하는 거예요. 네. 방심했어. 아시겠어요? 나는 뭐 이 사람이 지금 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재료만 재료 찾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역전해 버리네. 분해. 분해. 와, 반전이네, 반전. 뭐 부싯돌 여기서 찾으신 거예요? 와, 그거 도박인데 완전히. 진짜 이거. 생존에서 불 만드는 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건데, 하여튼 운 좋게 제가 역전의 용사가 되었네. 자, 달인승. 김종도 달인 축하합니다.
눈구렁이. 이번 라운드 김정도 달인의 승리로 최종 점수 2대 1대 0. 김정도 달인의 우승입니다. 험난한 4박 5일간의 생존 대결이 끝이 나고 각자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치열한 사투를 벌였던 세 남자. 하지만 그중 생존 최강 달인은 바로 김종도 달인. 세 분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야, 세강달인 사상 최고로 썰러간 세강달인. 똑같은 상황에 이렇게 다양한 대처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은 좀 더 좀 완벽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패배는 뭐 깨끗하게 승복하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도전해서 꼭 최강 달인 한번 되고 싶습니다. 같이 있던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또 돌리고 싶네요. 치열한 생존 속에 피어난 세 남자의 우정. 전쟁 속에 피어난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썰렁한 분위기는 여기가 어디죠? 무인도.